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설 곳이 필요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위로해줄 동화로 맛보는 위로 한 스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동화로 맛보는 위로 한 스푼의 DJ 이하늘입니다. 저는 현재 초중등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 동화나 청소년 동화를 많이 읽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책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의 시선에서 보는 어린이 동화는 꽤 깊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느꼈더니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읽는 에세이, 소설, 철학, 상식 이야기가 모두 쉽고 재밌게 풀려있는 어린이 동화로 위로 한 스푼 맛보지 않으시겠어요? 1부는 줄거리 산책, 2부는 의미의 발견, 3부는 함께 걷는 질문으로 구성해봤는데요. 책 속에 담긴 의미 함께 파헤쳐가면서 위로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시작 전에 아이유의 러브 포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책은 내 가슴 속에 해마가 산다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책 제목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또 어린이 동화니까 정말 해마가 가슴 속에 산다는 판타지스러운 내용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감동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책의 주인공 하늘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아주 어릴 때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 때문에 가슴에 흉터가 생겼는데 그 흉터 모양이 해마 모양이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는 하늘이는 생후 100일에 의사 부부에게 공개 입양이 되는데요. 공개 입양이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인물입니다. 책에 나오는 엄마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TV에 나오는 걸 엄청 즐거워하고 유명인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주위에 또 그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이 하늘이 엄마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늘이를 사랑했겠지만 하늘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보여지는 삶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와 하늘이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데요. 하늘이는 자신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엄마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공개 입양이랑 비밀 입양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은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줄거리를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 책 내용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제가 2부에 책에 담긴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줄거리 산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 속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낯익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ount zero to what I truly am. You'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I'm so broken,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gotta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uld take my ups and downs. I'll be yours for sure.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ces, you concentrate to how it truly was.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icing. Was so strange, like someone never love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gotta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you could take my ups and downs. I'll be yours for sure. You're the only one who's on my yesterday. The one who knows I'm here alive today. Comfort me, say what I mean to you. You should know what you gotta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uld take my ups and downs. I'll be yours for sure. 가족은 운명적으로 주어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 이 책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문장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 가족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하늘이라는 주인공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몸에서 태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입양 가족이든 혈연 가족이든 가족이라고 모든 의견이 일치하고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맞춰가는 거죠. 수업을 하면서 하늘이처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심각한 얼굴로 본인한테는 숙제하라고 하고 그 시간에 동생이랑 가족이랑 영화를 보고 온 게 너무 속상했다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속상했겠다고 공감하던 와중에 또 귀엽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제가 모든 분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알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가보는 건 어떨지, 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운명적으로 주어진 가족이라는 생각에 꾹꾹 참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 저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은 없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었거든요. 그때 도형을 이렇게 회전하고 90도 돌리고 120도 돌리고 이런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유독이 못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걸 왜 모르냐 하면서 자로 막 머리를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때렸는데 그게 너무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때도 그 얘기를 계속 꺼냈더니 엄마가 그런 거를 아직도 가슴에 남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사실 이 상처, 그리고 상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만 약간 속상했던 일, 서운했던 일 이런 거는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더 번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니까 조금 더 다치지 않도록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하면서 하면 본인의 마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책에서는 하늘이가 가슴속에 해마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무엇이 살고 있나요? 음악 들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음악은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한번 듣고 올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말아만 가. 어떡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이제는 3부 함께 걷는 질문 시간입니다. 이 아이유 노래랑 볼빨간 사춘기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가족과 관한 내용이어서 제가 일부러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이 노래를 한번 틀어봤는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제 사춘기 시절이 막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라 하면 저는 사실 뭐 반항을 하거나 이런 사춘기는 겪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 또 살짝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인생의 사춘기인가? 이게 부모님에게 사춘기의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저 스스로한테 좀 사춘기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춘기 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조금 이렇게 사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봄이 오면서 또 생각이 많아졌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책 내용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책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공개 입양과 비밀 입양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공개 입양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입양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핏줄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공개 입양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입양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고 오히려 예전이 정말 이상했던 사회이기도 하죠. 이 책 주인공 하늘이는 공개 입양으로 상처를 받고 양부모에게 자신을 상의 없이 입양한 것이 아니냐며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데요. 공개 입양은 입양을 축복받을 일이라고 인식하게 하고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밀 입양도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악영향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공개와 비밀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비밀 입양보다는 공개 입양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 가족 간의 유대와 신뢰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요번 3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족이란 제가 힘들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 힘들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가족을 한마디로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본인만의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카더가든이나 아니면 아이유, 볼빨간 사춘기, 백예린 이런 가수들의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그런 위주의 곡을 이번에 좀 골라봤는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줄거리도 얘기하고 이 책에 있는 숨겨진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질문거리도 만들어보고 할 텐데 이번 책 내용이 유독 가족의 의미, 또 정서적인 안정감, 유대감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음악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는 뭐 지킬 앤 하이드 씨가 만약에 책으로 선정이 된다면 조금 이제 공포스러운 음악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카더가든의 노래 2가지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붉어진 뺨과 수줍게도 모은 손 위로 무얼 기대하고 있는지
그래도 많이 보며 걷다가 문득 생각났던 얄궂은 농담 말해주려 고개를 돌리다 그때 아마 느꼈을 거라 난 믿었고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대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마음은 쉽게 변할 수도 어쩌면 쉽게 굳어지게 되는 걸 알아. 그건 나의 선택일 거라 난 믿었고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대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넌 말했었지 날 믿어보겠다고. 그건 아주 큰 사랑이야.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대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작은 마음 모여 너에게 왔어. 나는 너와 저만 길을 가볼래.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대 적은 나의 세상 돼주어.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이토록 멀리 이토록 깊게.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진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맘을 흔들어 놓네. 어느새 벌써 이렇게 클로징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게 첫 라디오 방송이라서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많이 설레기도 했는데요. 들으시면서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마지막 클로징에는 오늘의 한 문장을 정해서 올 건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책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문장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서울 야경도 근사하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봐야 멋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 사는 것도 그래. 당장은 화나고 속상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떠올려 보면 그것마저 소중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란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다면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제 상황이 너무 힘들 때는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면 더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A4 용지 분량의 이제 한 4페이지 정도를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타자로 막 제 고민들이랑 걱정거리,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를 막 써내려 가거든요. 이게 한 번도 제가 쉬지 않고 또 뒤로 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걸 나중에 다시 꺼내봤을 때 제 3자 입장에서 그때의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별거 아닌 걸로 기분이 안 좋아했네. 되게 별로 아닌 걸로 심각해했네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상황이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F100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조금 힘든 편이긴 한데 그래서 종이로 써내려 가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뭔가 스트레스 푸는 법을 조금 아시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또 너무 주관적이라서 사소한 일로 행복하다가도 또 불행하다가도 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소중한 일이었다는 걸 안다는 게 어른이니까 긍정적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함께 해내봅시다. 그러면 동화로 맛보는 위로 한 스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재밌는 책으로 들고 와서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또 하루에 어떤 일들 또 제가 겪은 경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힐링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라디오 방송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이제 3월이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새로운 시작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라디오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준비해서 재밌게 이끌어 나가 볼 테니까요. 항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날까지도 떠나보낸 날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피하지 못해 자라난 묻어난 뿐이야. 그곳에 나는 얼마만큼 울었는지 이곳에 나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회로 가득 채운 유리잔만 내려다보네. 뭐가 그리 재미났길래 그토록 긴 몰아쳤던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영원할 줄 알았던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